네, 가장 먼저 저희가 찾아갈 곳은 정유라 씨의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3호선 압구정역이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는 이성희 세명대 교수,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국장,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은상 사회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는데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나요? 저는 이게 처음 들어올 때는요, 네.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발부 가능성이 높았다. 처음에는. 예. 그런데 어제 영장 실질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이게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이게 높게 본 이유는 제가 알기로 이게 범죄 인도 조약에서 압송해온 사람이 영장이 발부 안 된 예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될 걸로 보고 첫째. 두 번째는 이게 공범과의 형평성. 왜냐하면 이게 이화여대 교수 4명이 구속돼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 승마지원 5명이 기소됐어요. 네. 그럼 이게 공범과의 형평성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방해보다 형량이 높았어요. 구형이. 보니까 시간을 10몇 시간 허비했고요. 네. 따라서 이게 수사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대질, 저는 항상 이게 최순실이나 아니면 이게 이화여대 교수하고 대질을 해가지고 혐의를 밝혀야 되는데 전액의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이런 이유로 저는 오히려 심사 이후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어요. 네. 네. 자, 정유라 씨 일단 구속은 이제 피하게 됐는데 강남에 있는 자택으로 이제 귀가를 했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접견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검사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그 강원도에 토지로 부킹을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산 거예요. 아버지 정윤혜 씨랑 한번 연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영장 기각은 예상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예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윤상 기자. 지금 저 장면은 오늘 아침 오전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신사동 미승빌딩 앞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미승빌딩입니다. 네. 그 정유라 씨가 오늘 오전 10시 한 50분 정도인데요. 사실 저희 취재진들은 미승빌딩 밖으로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려고 갔는데 갑자기 정유라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나온 이유는 지금 저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서초동으로 이동해서 계속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던 이경재 변호사와 만나서 향후 전략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정유라 씨 이제 독일 생활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꽤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덴마크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군요. 아니요, 제가 어머니가 주신 돈을 그냥 써서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뭐 현금이랑 카드 이런 걸 주신 건가요? 네, 카드. 덴마크에는 그 고모랑 또 말 관리사도 같이 아들 돌보고 있는 건가요? 근데 맞아요. 유화여대 입학하고 하면서 안 다닐 학교 들어가서 자리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면 언론의 질문에 저렇게 쉽게 네. 답변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뭐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다던가 이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들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검사 앞에서 해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밖에서 언론 취재진 앞에서 혹시라도 잘못 말을 내뱉었다가 뭐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거짓말한 것처럼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런 것인데 정유라 씨는 좀 다릅니다. 저런 걸 보면 분명히 좀 뭔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생각하고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검찰이 정유라 씨의 구속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면 온갖 혐의를 다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일부 혐의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 그 구속영장의 가장 큰 조건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증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검찰에서 이게 소명에 자신이 없었다. 따라서 네. 이게 뇌물은 빠졌다 보이고요. 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최순실은 너무 이게 늦게 체포했어요. 이 말이 이게 최순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해야 되는데 30시간 이상 이게 방치를 해가지고 네. 돈도 빼고 했잖아요. 근데 정유라는 거꾸로 너무 이게 빨리 체포했어요. 왜냐면 이게 공항에 도착해 체포해야 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황금 같던 11시간, 이게 거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네. 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따라서 이게 거의 수사 없이 증거가 없다 보니까 뇌물은 못하고 업무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만 한 거죠. 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연을 드리면요. 그 정유라 씨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그 정부가 요청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본인은 거기서 내가 재판을 포기하고 들어왔으니 자진 귀국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조약의 근거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범죄인 인도 법이 있거든요. 네. 이 법을 보면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해서 당사국에 그 승인을 받아서 데려온 피의자는 범인은 그 승인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몇 가지 있지만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을 해서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은 거죠. 네. 정유라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최순실 씨 측의 변호인이 덴마크 현지에 가서 접견을 했다라는 사실을 채널A가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거의 대부분을 엄마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접견 과정에서의 변호 전략이 이미 세워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뭐 아무래도 법조인인 변호인들이 가서 뭐 없는 사실을 지어서 말하라고 종용을 했을 거라고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어와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뭔가 그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다 꼼꼼히 따진 다음에 어떤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어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영장심사가 거의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4시간 동안 3번씩이나 울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정유라 씨가 이제 어제 영장심사 법정에서 네. 검찰이 추궁을 할 때 눈물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추궁을 할 때 눈물을 보였고요. 근데 마지막에 심사 말미에 어떤 소회를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하니까 그 시간대에 말을 하면서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때 정유라 씨가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했던 얘기를 보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선 엄마가 구속이 됐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족들이 우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아들은 외국에 있고 엄마는 구치소에 있고 아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다른 곳에 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서글프다는 취지로 그 심경을 밝히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 이제 인터뷰 나온 거 보면서 참 성격이 좀 독특한 건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긴장할 법도 한데 긴장하지 않고 뭐 취재진들이 하는 질문에 그냥 곧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예행 연습을 한 티가 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정유라 씨 저런 태도. 아마 공항에 인터뷰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게 장시호나 정유라나 네. 상당히 그 공부는 안 해도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터뷰를 잘 보면 예를 들어 이게 삼성 승마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게 6명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 이 말이 뇌물이 다 외면하는 것이거든. 그다음에 이화여대도 처음부터 가고 싶지도 않았고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전부 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이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아주 이게 고도로 계산된 발언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모든 범행은 엄마 탓. 네. 그다음에 이거 도주 우려나 비난 여론은 아기 덕분. 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아들 때문에 왔다. 이 말이 아들을 어떻게 보면 자꾸 언급함으로써 뭔가 이게 국민적인 어떤 약간 동정심이나 도주력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모든 범행은 어제도 놓았지만 뭐 봉투도 이게 봉사정도 봉투도 엄마가 주라는 건 나 보지도 않고 갖다 줬다. 네. 또 이게 엄마가 인사해라니까 인사만 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린다. 엄마가 시켜서 했다라고 해서 모든 걸 이제 엄마 쪽에 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는 사실 자신의 엄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본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 일하실 때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2달 만에 독일 와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저희가 내보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발언은? 저것도 이게 물론 뭐 젊을 때 한때 부모하고 이렇게 반항이나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자꾸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어머니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나는 이게 전혀 모른다. 이런 이제 이것도 약간은 계산된 그런 의도는 엿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마지막에는 뭐 아이를 낳는 문제도 그렇고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어머니랑 계속 사이가 틀어져서 말도 안 하고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그 귀국하면서 정유라 씨가 얘기한 거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된 거. 그러니까 그 계산도 보통 일반 형사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잘 몰라서 정말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내가 그 정도로 지적인 역량이 안 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형사처벌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그걸 드러낸 거겠죠. 근데 전에 했던 그 인터뷰의 경우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제 노승일 부장이라든가 몇몇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하고 상당한 정도의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개를 기르는데 그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아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계속 그동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연결시켜서 모든 게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거는 우리 국민 법감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빨리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어쨌든 법적인 어떤 그 조력을 받으면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보다 더 엄밀성을 가지고 사실은 영장도 청구하고 수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전례를 따지면 부정입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된 전례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처벌되지 자식들이 처벌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승빌딩 앞에 있었던 영상을 보면 아버지 정윤회 씨 연락을 했나라는 그런 질문에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윤회 씨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남 쪽에서는 좀 부각을 나타냈지. 그리고 기억이 나는데 중3 때는 성남 그만 나가겠다. 내가 생각하면 말이 많은데 아버지 엄마에 대한 힘들어했었는데 왕따를 많이 당했지. 부모가 잘못해갖고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유라는 아빠 엄마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유라 씨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 입장에서는 참 착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을 이제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딸이 이제 21인데요. 네. 과연 내 딸이 저 정도의 영민함을 가지고 있을까? 또 저 정도로 미래를 계산하고 법을 피해 나갈 만큼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 21살짜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행보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저희들이 뭐 시사평론가니까 뭐 여러저러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 정유라 씨의 저런 행동들을 이제 보면은 뭔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1월 달에 삼성과의 계약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사인만 했지 내용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여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용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설마 엄마가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여기 사인만 하라 했겠느냐. 이게 이제 상식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보통 21살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모니터상에도 다 나옵니다만 뭔가 대단히 천진난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 놓은 그런 사건의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참 철없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 저것이 전략이라 그러면 이런 거겠죠. 보편적 상식에 굉장히 맞춰서 행동한다. 네. 이런 것이겠죠. 저런 화면을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애가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노렸다면 노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정유라 씨 지금 이제 엄마가 소유한 최순실 씨가 소유한 이제 미승빌딩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 머문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거기가 뭐 거주할 만한 곳이 있는 건지 미승빌딩 계속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 어떤 곳입니까? 예, 저 미승빌딩은 보면 지금 보시면 아래층에는 상가 건물처럼 보이죠. 네. 근데 6층과 7층에는 원래 종래 살던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최순실 씨와 뭐 이렇게 함께 살았던 곳이고요. 지금 4층 위로는 이상으로는 외부인들의 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전히 그 주거 시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저기 미성빌딩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제 그 사건 의뢰인이 저걸 살려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최순실 변호사가 지금 4팀이 있거든요. 네. 그 한 팀이 이게 접촉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뇌물로 넣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최순실 혐의가 뇌물죄가 있잖아요. 네. 뇌물로 이게 항상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따라서 이걸 제가 방송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아마 이게 검찰에서 현재는 저 빌딩을 네. 압수를 해가지고 추징 보전해서 처분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뇌물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건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빌딩이죠? 예, 그렇죠. 추징 보전 그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뇌물이 되면 범죄 수익을 국가에서 뺏는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미리 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공범 이런 혐의들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저게 예. 이제 처분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재산은 괜찮은데 사실 이제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해외 재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해외에 언입됐으면 그것을 몰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윤아 씨 구속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난제히 빠지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 불법된 어떤 재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범죄 수익 규제법이라든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따라서 이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몰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형성된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다 지금 기각된 상태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다. 저 바로 미륵빌딩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국정농단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진원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문제의 태블릿 PC가 발견된 곳도 저 바로 미승빌딩이었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승빌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유라 씨가 오늘 새벽에 영장 기각된 이후에 거처로 삼은 곳이 미승빌딩이라는 것도 굉장히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공교로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정농단 사건을 정말 일파만파 폭발력 있게 만든 것이,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태블릿 PC였고요. 그것이 발견된 곳도 미승빌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리고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와 함께 접촉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미승빌딩은 최순실 씨가 활동했던 주 활동 영역의 그 한가운데에 있는 주변에 카페라든지 최순실 씨가 이용한 카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농단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되긴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진원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유라 씨가 저 미승빌딩에 머물면서 이제 계속 법적 조력을 받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독일에 어린 아이 남겨두고 왔잖아요. 그 아이도 다시 데려와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쪽에 당연히 저는 데려올 걸로 보고요. 네. 물론 기자회견 할 때도 언제 시점은 안 밝겠지만 아들에게 계속 언급했고요. 물론 이제 불구속이 됐고 아마 이게 다시 검찰이 청구할지 안 할지는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불구속 상태라면 당연히 데려와서 같이 이제 생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독일이 아니라 지금 덴마크에 있는 거죠. 네. 예. 저 미승빌딩이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네. 연예기획사죠. 굉장히 대형 연예기획사인데 YG랑 합병한 모델 에이전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있었던 그 건물인데요. 이때 양현석 씨가 사실은 최순실 씨와 연관돼 있다라는 그런 한간의 주장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정유라와 사진도 찍고 지난해 12월에 빅뱅과 사진 찍었습니까? 각 선수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저를 오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G드래곤은 지난 연말 여러 장 찍으셨으면요. 그 여러 장 공개해 주세요. 저기서 거론되고 있는 빅뱅이나 G드래곤은 전부 다 YG 소속의 가수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정작 그 거론됐던 YG의 양현석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찌라시 같은 세상이 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고요. 연관성에 대해서 정말 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은택 감독님도 제가 한 10년 됐나?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자, 저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옛날에 아마 안민석 의원도 예를 들어 최순실 또는 최순덕
또 이게 장시호와 관련된 연예인, 뭐 해오리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어차피 지금 양현석 그분은 차은택, 바로 이게 문학의 황태자잖아, 지금요. 저녁에 0%도 관계없다. 이래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약간의 의혹은 위치나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게 물증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를 구속을 해서 최순실 씨를 더 압박해서 뭐 좀 수사에 속도를 붙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실패를 했어요. 네. 추가로 지금 다시 뭐 영장을 재청구한다거나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참 가늠하기 어려울 텐데요. 우선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화여대 학살이라든가 청담고 이런 것들도 추가 수사를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 어머니와 순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정말 공범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명히 가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와 그 해외 생활을 하면서 범죄 수익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검찰도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저는 반드시 재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번 국정농단에서 가장 이게 보면 방조하고 묵인하고 은폐한 게 우병우 수석인데 근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국정농단의 가장 수혜자가 정유라예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 지원이 전부 이게 정유라가 수혜자 아닙니까? 또 이게 이대 입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게 가장 큰 수혜자를 구속영장 청구 안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뭔가 이게 보강 조사를 통해서 뇌물 혐의라든지 뭔가 이게 더 보강 수사를 해야만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정유라 씨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저 미승빌딩이 문제의 태블릿 PC가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블릿 PC가 아니라 외장 하드였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윤상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